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이분 자체가 그때 그 임진왜란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격이거든. 이분 이순신 장군 그 왜 그 중심에 있는 분, 야, 상대편이든 어찌됐든 간에 우두머리만 대장만 죽이면은 다 사라지잖아, 없어지잖아요. 밑에 아무리 전쟁터로 본다라면 졸개들 아무리 죽여봤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데, 그 전쟁에 우두머리만 겨냥해서 죽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 병법상 네, 이 병법상 이 최고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제일 그렇죠.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 백만 대군을 이끌고 있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양만춘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그 누가 썼는지 내가 갑자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당나라 대군 백만 대군 왔을 때 그 당나라 당태종의 눈을 활을 쏘서, 아, 여기 내가 갑자기 그 연개 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정확히 주몽? 주몽은 아니에요. 그리고 활로 그 당태종의 눈을 화살 쏘아서 꽂아요. 그래서 결국 물러나요. 주몽 아닌가? 백만 대군이 그 한 방에 맞아요.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 다시 역사 공부하자면은 그 고려 말에 그 외적들이 이 많이 조선에 고려에 침입을 했을 때 이승계가 혜성처럼 나타난단 말이지. 변방을 지키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승계 역시 적장을 향해서 이승계 신궁이거든. 활을 정말 잘 쐈어요. 맞아요. 네, 활을 너무 잘 쏴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가 17발을 활을 딱 쏘면서 왼쪽 눈을 맞추겠다 해가지고 왼쪽 눈을 맞춰서 17발을 쏴서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죽은 시체를 뒤져보니까 왼쪽 눈에 화살 꽂힌 게 17발이 있었던 거야.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승계가 그 정도 신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리더만 쓰러뜨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이를 그렇죠. 여든 야든 경쟁자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입원했는데 그거는 지금 잘했다고. 잘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한테 욕 못하잖아요. 그게 전략적으로. 아픈 사람한테 욕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대칭이 나오죠. 더 욕도 먹죠.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솔직히 정치판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치 안에서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 공격받고 어찌됐든 그 반대편에서 자꾸 재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자꾸 날리고 사퇴하라고 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재수 없는 말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편에서 장동혁한테 양파 뿌리는 거거든.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권투에서도 잠펀치도 매도 잠매도 많이 맞으면은 골로 간다 그래요. 그렇죠, 골로 가죠. 간다 그러는데 지금 뭐 장동혁 사퇴를 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근데 자꾸 뭐 사퇴하라고 막 그렇죠. 옆에서 죄를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도 자꾸 들으면은 진짜 그 말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가는 건 거예요. 재수 옴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양밥을 자꾸 뿌려대니 본인이 그 펀치의 맷집도 좋긴 하지만 자꾸 맞으면 아까 박사님 말처럼 골로 가고, 그리고 잔불이 일었을 때 그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그게 큰 불이 돼버리거든. 그러니 그런 용도로 그런 전략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니 내가 잘하신 거다.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욕 잘 못한다. 오히려 그랬다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욕하는 사람을 또 욕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욕먹을 수 있는 게 욕 먹죠. 욕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그걸 했냐 그러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죠. 그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영아 의원이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유영아 의원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고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너무 피로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다 병원에 낫고 나면 그때 뭐 또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는 그 유영아 의원의 그 한마디는 네. 사실은 그 사퇴론자의 불을 지핀 자들 여기 그대로 그냥 찬물 갖다 들이붓은 거야. 그 불을 꺼버린 거다. 그렇죠. 물 갖다 부은 거야. 네. 그 불씨에 물을 갖다 부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마의 전략이 지력과 전략이 뭐 아주 뛰어난 거예요. 거, 그럴 거죠. 예. 내가 봤을 땐. 그렇죠. 그렇죠. 사마이도 조조한테 죽임을 안 당하기 네. 위해서 본인 스스로 말에 떨어져 그렇죠. 가 본인 다치게 가지고 그 명분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지난번 단식의 후유증, 아니 단식한 지가 8월달에 단식했는데 8월달이 아니지 4월달쯤 된다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얘기거든요. 선거 전에. 그럼 선거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 단식의 후유증 그 말도 안 돼. 단식 8일 했어. 8일짜리 단식 후유증 없음이야.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그 잠실 선거 그 재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돼가지고 가서 무슨 철야 농성한 것도 아니고 잠깐 들려서 그냥 격려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피로도 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지방선거 너무 열심히 뛰어다녔다. 본인만 열심히 뛰어다녔나? 네, 그렇죠. 후보들은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미사고고.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과 지리학 같은 그렇죠. 영적 기운에 대해서 그걸 기사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는 봤을 때는 팩트를 기반으로 써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해도 야, 이 장동혁이 머리 쓴 거예요. 이거 아, 전략적으로 갖다 들으는 거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잘 입원했고 본인이 이런 것들 다 보고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 아세요? 조조의 사마이 제가 자꾸 사마이에 비교하는데 사마이가 통일을 했고 그 자녀가 아들이 왕이 된 거. 예, 결국은 사마이가 권력을 잡는 그렇죠. 후손들이 권력을 네, 잡은 네, 거고 네. 사씨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렇죠. 예. 그 장동 잠룡 아닙니까? 장동혁 그 얘기는 장동혁 대통령 된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저는 느낌이 딱 오네. 우선 거기까지는 네, 네.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유영아, 유영아 예. 의원이 진짜로 이 잔불들, 이 불씨들, 사태론자에게 이제 참을 갖다 확 갖다 끼는데 기가 막히게 갖다. 난 유영아 의원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중이 많이 묻혀져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동혁이 단식을 할 때 네. 국회를 어떤 데 단식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박근혜였어요. 아, 그 내용은 저 모르겠어요. 네, 등장해서 네. 단식 8일차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정치권이. 그 나타나서 네. 장 대표님 이젠 단식을 멈춰주세요.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몸을 이제는 잘 보존할 때입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그럼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방선거에 등판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을 다 했어요. 왜? 그게 벌써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지. 예, 예. 좀
내가 도와줄게. 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와줄게 이 메시지가 이 정치는 이 함의가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렇죠. 당신 멈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 도와줄 테니까 멈추세요. 도와주실 거니까 멈출게요. 나 이렇게 본 거거든. 이거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진짜 도와주고 성미투수 만들어줬단 말이지. 장동혁이가 성장을 만들어준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영아 의원이 이 타이밍에 아까도 얘기했던 장동혁을 괴롭히는 잔불들 사퇴론자들에게 그냥 찬물 그대로 싹 뿌려서 불씨 꺼버렸단 말이야. 사실 아픈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냐. 병원 퇴원하고 나서 그때 얘기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싸움도 그리고 뭐 사업도 아마 그 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가 있어. 때가 그렇죠. 딱 때려줄 때가 있다고. 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배도 아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가면 배가 안 아파. 급체가 올 때가 있는데 그 급체가 올 때를 지나가면 쓱 가라앉듯이 유영아가 이 찬물 딱 껴져 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사퇴론자들이 사퇴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공백기가 생겨버린 거야. 생뚱맞게 사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사태가 불씨가 붙으니까 A가 사퇴하면 어떻게 돼? 우리 하품도 전염성이 있죠. 그렇죠. 따라하죠. 옆에서 하품하면 옆에서 따라하게 되죠. 그 A가 사퇴 아니 그 B가 옆에 있다가 사퇴? 나도 그럼 사퇴. A, B가 사퇴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C가 그럼 나도 사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군중심리라고. 맞죠. 군중심리죠. 예. 그럼 도대체 유영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궁금하네요. 예. 유영아님은 이분의 조상분 중에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송룡이라고 임진왜란 때 예, 그렇죠. 서해 유성룡 영의정을 하신 분이에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 1등 공신이죠. 이순신을 우리는 꼽고 있지만 사실은 이순신도 1등 공신을 꼽고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신 분이 이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도 1등 공신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특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순신 장군은 특진을 끄집어 올려서 그 자리에 탁 앉힌 그 공로를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유송룡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을 사실상 발탁했죠. 그렇죠. 발탁한 거죠. 예. 그 이분은 또 스승님이 누구냐면 태계 이왕이세요. 태계 이왕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유성룡 선생님이 학자신데 어쨌든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시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그 나라를 이제 구하신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도 발탁하셨지만 권율 장군도 발탁하신 분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두 영웅을 발탁하신 분인 거죠. 사람 보는 눈도 대단하신 분인 건 거지.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의 때 두 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군의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죠. 육군의 최고의 장군은 권율 장군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두 분을 발탁하신 이 조상분 중에 이 크신 분이 이 자손이 유영아시세요. 예. 그다음에 여기 안동 출신 안동에 그 유영아 안동 그 하회마을 거기 계시던 분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유성열 선생이 거기 본가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은 유명한 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안동에 오셨을 때 생전에 이제 안동 오실 때 거기 갔었죠. 그래서 그 후손이다 이분이. 근데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의리가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강직한 성품도 있어요. 그리고 싸울 줄도 알고,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분이에요. 싸울 줄도 알고 선비로서의 기계도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영아가 검사 출신이니까 칼이죠. 네. 칼을 쥐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문이죠. 네. 예.
문인으로서 이제 모시는 거지 대통령을. 네. 그래서 칼과 글 문무가 다 겸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무 양쪽 다 양수겸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문무를 겸비한 사람은 양수 겸장, 양쪽에 칼과 이제 책을 이제 그래서 지략과 지혜도 이분도 뛰어나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장동혁 대표님은 제가 사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근데 잠룡은 아니세요. 잠룡급은 아닙니다. 참모. 그다음에 이제 참모로서 이렇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지략과 지혜를 겸비한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이분은. 근데 제갈공명보다 제가 사마이가 얼층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대장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분이 의리가 있어서 강직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모시고 있고 배신하지 않고 또 그 참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유영아 의원만을 총애하죠. 옆에 끼고 도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버지를 믿었던 참모에게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면 그건 최고의 요직이었다면 최고의 믿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의 부장으로 앉히는데 어쨌든 그 시해 사건의 장본이 김재규였기 때문에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는 가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을 보면서 서해 유성룡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 후손의 피가 유영아를 본 게 아니고 서해 유성룡을 볼 수도 있어요. 그 후손의 피가 어디 갑니까? 네. 다 내려오지. 네. 네. 그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 강직한 성품도 있고, 또 이분은 또 문무를 다 겸비한 분이고, 그러니 참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니,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잘 하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을 관철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잔불들을 끄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저 그 해석에 일리가 있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선거의 여왕이라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의 여왕이지만은 언어의 달인이야.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2006년도에 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 신촌 유세장에서 커트칼테를 당합니다. 그 대전에서 그랬지 않나요? 근데 커트칼테를 당하면서 거의 뭐 죽음의 경지 직전까지 가셨다가 딱 뭐 한마디 던진 그때 다 밀렸다고. 그 당시 그 보수 진영이 다 밀리고 있을 때예요. 밀리고 있을 때 이 태어나면서 첫 하두로 던진 게 대전은요. 이 한마디에 대전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전이 압승했습니다. 그 대전만 압승한 게 아니고 충청권이 다 압승하고 전국주 다 압승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일화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당하시자마자 그때는 이제 영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아버지가 시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해 당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일반인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응? 막 경악하고 정신없었겠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딱 한마디 합니다. 휴전선언이요. 여기에서 그냥 게임 끝난 거야.
아버지가 시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휴전선언해요. 이분의 DNA가 완전 애국심으로 국가 간으로 완전하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나라와 네. 그걸 먼저 염려하시고 그걸 걱정하시고 그걸 안위를 이제 생각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DNA가 그런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구속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구속시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보수가 이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구속됐는데 아이고 고소해야라고 박수친다면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가 더 망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왜 개인적인 감정이면은 자기를 죽인 사람이 누가 죽였어요? 진보 진영에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들이 맞아요. 배신해서 60몇 명이 배신한 거예요.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 왜? 보수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탄핵 불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은 불가라고 얘기를 했어. 했는데 박근혜 당에서 60명이 탄핵에 앞장서 버린 거예요. 원래 가장 큰 적은 가장 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내 측근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위보다, 본인의 감정보다, 본인의 원함보다, 본인의 원수보다는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박정희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산소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었고 그때 제가 친히 합의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제가 봤을 때 뭐 두 당대의 두 거물급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합의 동참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윗대 그렇죠. 어른들, 예, 어른들 조상들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 합의 동참, 신의 합의죠. 예, 네. 합의 동참이 있었다. 네, 있었다. 그렇고. 그거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락해도 잘 안 돼요. 인간의 합의가 돼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신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둘이 남자 여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내 지지고 볶고 싸우게 돼 있어. 신의 합의가 조상끼리 합의가 안 되면은. 그래서 조상 합의를 시켜주는 그 무속에서는 그런 굿도 할걸요. 그러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정치든 뭔가 협력해서 뭔가 할 때도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는 신의 합의가 있어줘야 돼요. 네. 예. 어찌됐든 오늘의 결론은 장동혁의 2번은 정말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다. 사마의 지략이다. 지략과 전략이 숨어 있다. 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거다. 예, 이게 결론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사마의 결국은 삼국을 통일했고 사마의 후손들이 결국은 왕이 됐고. 중국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사시 가문이. 그리고 예. 국민들은 약자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동혁이 입원을 해서 예. 아파 있는데 한자복 입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욕을 하거나 내려오라 하거나 자꾸 공격하면은 네. 오히려 국민들은 장동혁 편에 또 서고 오히려 반대 그렇게 욕하고 내려오라 하고 잔퍼치를 날리고 죄를 뿌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이 가게 돼 있겠죠. 그걸 다 보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 동시대성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시감이라 그러죠. 네. 데자뷰.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어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테러라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크특할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면 네. 대통령이 됐을까요? 액땜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근데 저는 크특할 테러를 당했다는 보도를 보자마자 차기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국민들은 약자 약자간에. 네. 편이단 말이에요. 네. 상처받은 사람을 네. 그렇죠. 이렇게 안아주고 막 보듬어주고 하려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크특할 테러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뭘 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크특할이었나요? 그 테러를 당하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지금 15년인가 아마 구속돼가 있고, 그리고 돼서 부산에 대고 서울 이송돼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어서 이게 수술 다 받고 목을 찔렀어요, 칼이. 네. 그래서 그 살생으로 살아나죠. 그때 그거 보면서 난 차기는 이분이 또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대통령 당선됐어요. 네.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네.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젊은 정치인이 이 무슨 음료수 테러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작극으로 밝혀졌어. 예, 예. 그분 이름이 뭐지? 자작극으로 밝혀져가지고 예, 내가 맞아요. 봤을 때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앞으로 당이 졸립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했구나. 네.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게 왜 젊은 정치인들이 이 무슨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장께 쓰는 거고. 그건 장기보다는 못한 거죠. 네. 그럼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당 대표는 누구야? 이준석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이준석한테 갖다 붙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한 거야? 개혁 자작극당이 되는 거야. 개혁 자작극당이 되니까 그냥 그 당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박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지구 자체가 예. 온기가 있거든요. 예. 20년마다 돌아와요. 예. 지금은 내가 김은동 갑술에 상수 9대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구의 온기예요. 20년마다 바뀌는 지구의 온기예요. 자, 그러면 20년 9대운이 그럼 뭐냐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예요.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 속여왔던 것들, 저 밑에 깔아뒀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밝혀진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뭔가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때보다는 속속들이 뭔가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저는 오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선관위, 네. 선관위의 지금 뭐 부조리, 네. 부패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싸그리 다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합의하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거보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특검이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특별검사제 도입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수사해야 된다. 완전 해체가 까야 된다. 네. 왜냐면 국회의원들 국정조사라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러서 그냥 물어보고 막 할 뿐이지. 그 말씀은 그러니까 특검도 가능해질 거다. 난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자, 어쨌든 9대운이 제가 네. 밝혀지고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예.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밝혀지게 돼 있고 뭔가 드러나게 돼 있고 검찰 뭐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성관이뿐만이 아니라 부패되고 썩고 감춰왔던 진실들이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죠. 예. 하나씩 드러날 거다. 제가 앞전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거 말고도 그 다음 게 뭐가 생기고 그 다음 게 뭐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뭔가 하나씩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큰 올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있겠네요. 후반기에도 또 큰 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선거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곳곳에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네. 어떤 부패한 조직들, 네. 썩은 조직들에 대한 네, 그 뿌리들이 낱낱이 이제 모습을 실체가 드러난다. 뭐 이렇게 지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근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빠져들었든지 저희들이 뭐 맨날 방송 찍을 때마다 금방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게 또 되네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이야기들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서 이 만다라 부처님의 화신답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쏙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저희 방송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